지역의 인물을 조명하는 도시락TV 시즌2 오늘도 알찬 이야기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도봉구는 2020년 7월부터 14개 전동이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민이 동네의 주인이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중에서 방학이동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방학이동 주민자치회의 임혜정 사무국장님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도시락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방학이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임혜정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면 너무 감동이고요, 사실은. 네, 제가 이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제가 많은 어떤 지식들을 나누기보다는 경험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예쁘게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임혜정 네.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방학이동의 주민자치 활동을 사사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학부모의 활동을 시작으로 네네. 또 이제 활동하시다가 또 마을로 진입하시게 된 계기가 그 등굣길 쓰레기 문제가 있으셨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 동네에 오면서 학교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니까 저도 한번 가봐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봤는데 이상하게 그 학교 그 등굣길만 갈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이 냄새가 뭐니?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걸 이제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항상 맡았던 냄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익숙했던 거예요. 학교 네. 갈 때는 항상 이 냄새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적을 했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냐? 그랬더니 그 등굣길에 이렇게 산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쓰레기들 갖다 버리셔가지고 생활 쓰레기들이 쌓여서 그게 이제 거의 퇴비도 이제 밑에는 퇴비가 되고 생활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이제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가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아무도 이거를 왜 얘기를 안 했지?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건 학교 밖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원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났는데 저 혼자 하면 민원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무시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을 모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논의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재주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럼 동영상을 제작할게. 내가 PPT를 제작할게. 그래서 정말 동영상하고 PPT 자료 딱 만들어서 여기가 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왜 치워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좀 논의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화 시켜서 문을 두드렸죠. 행정의 문을 두드렸죠. 네. 그 쓰레기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또 과정의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걸 또 함께 행정의 문을 두드려 시도하는 과정까지 쭉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행정의 문의에서 어떻게 또 해결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에 이제 주민센터 딱 갔는데 지금에서 이제 주민센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였죠. 그래서 동사무소를 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너무 떨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지? 누구를 자꾸 얘기할 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우연찮게 지금은 이제 그분이 어느 분인지 아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는 어떤 키 큰 아저씨 하나가 어떻게 오셨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발발 떨면서 이제 그 USB 하나 딱 들고 PPT 자료 들고 저기요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 좀 문의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너무 대수롭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분의 다음 말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한테 주세요. 이게 뭔데요? 그래서 일로 와보실래요? 그랬더니 이제 로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방으로 막 데리고 들어가고 뭐 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장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이제 정말로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말해도 들어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너무나 쉽게 그리고 반갑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반겨주셔서 그런 것들이 인연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그 주민센터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구청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약들 있잖아요. 뭐 국립공원이다, 사유지다,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하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하셨었대요. 근데 네.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여서 그 당시 주민이 아니라 학부모죠. 의견을 모아서 갔더니 그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행정의 공무원이 계셨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안 돼가 아니라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를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결국은 해결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었을까요? 그게 저희 아이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했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현재도 그곳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물론. 네. 물론. 네, 그 처음 치웠을 당시는 아니지만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차츰차츰 이제 쓰레기가 좀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직 변화도 좀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등교를 좀 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으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버리기 딱 좋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산책을 갔었는데 깜깜한 밤에 이제 아이들이 좀 컸으니까 산책을 네. 갔는데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그 네네. 길에 그래서 멧돼지 사진을 촬영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가 좀 더 쌓이고 있구나. 조금 더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뭉칠 필요가 있겠다. 네네. 그래서 학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마을 계획단의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참여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마을을 잘 몰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의 활동을 하는 것밖에는 몰랐는데 사실은 전화를 받았어요. 뭐냐면 이제 동장님이 이제 그렇게 그런 인연으로 이제 동장님을 알게 됐는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뭐 이제 잠깐만 몇 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게 도와주셨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해서 발을 들이게 된 게 그게 알고 보니까 마을계획단이더라고요. 네, 전화 한 통화로 또 마을계획단의 인연까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봉은 마을계획단의 이후로 또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 과정에 있었는데 중요한 건 또 주민자치회 간사 역할을 또 맡게 되셨다고. 네, 또 그 사연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엄청 뭐 능력이 있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이시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우연찮게 간사라고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위원님들이 저를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간사를 뽑기 전에 한두 번 회의한 거 밖에 없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 그게 사실은 제가 간사의 활동이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러면 마을에서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서 제가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간사로 활동을 하셨고 네. 다양한 또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 혹시 주민자치회 하시면서의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주민자치회의 꽃은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주민총회예요. 근데 주민총회가 사실은 그냥 어떤 요식행위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주민총회가 뭐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한 두세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주민총회를 준비를 할 것이며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그다음에 내년도 의제를 어떻게 이제 산출을 해서 어떤 의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했고 주민총회를 2회 정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2019년에 했던 주민총회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어떤 큰 공간을 이렇게 뭐 빌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층과 3층을 연결해서 이원으로 막 중계해가지고 서로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 첫 동이었고 그런 시도들이 그 이후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 스스로 그냥 우리가 세계 최초다 이렇게 그냥 자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민총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주민자치회 활동을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혹시 그 기억에 남는 사람, 선생님이 또 현재까지 있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분 혹시 뭐 있을까요? 참 많은 분들이 계셔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느
특별히 누구 하나라고 지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처음 이제 그 방학 이동이 이제 도봉구 6개 동이 시범동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그 시범동 중에 한 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 같이 했었던 이제 우리 동장님,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과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조정현 과장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지원관님,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회장님, 부회장님. 사실은 그렇게 한 팀이 돼서 움직였던 것들이 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은 사실 찾아가면서 함께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뿌듯함 이런 부분들도 되게 컸었고요. 그러면서 동료회 이런 거 있잖아요. 전우회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었던. 그래서 지금도 물론 많은 부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초창기에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같이 막 고생했던 그 멤버들 네. 그 멤버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네,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이제 대전환을 또 한 번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난 4월 1일 날 그 방학 이동이 자치회관 위스타 협약을 또 체결했고 또 자치회관을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한다고 네.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치회관을 위스탁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자치회관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회관 조례에 보면 도봉구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뭐 이렇게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그런 그 자치회관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사실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쾌적하게 많이 바뀌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또는 그 한 10년, 한 2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들이 다 같이 이제 문제의식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해결책으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위스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받게 됐는데요. 그 위스탁을 받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는 2018년부터 그 자치회관, 그다음에 리모델 마을 활력소라고 하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그 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벌써 그 2년 전이네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자율 운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교양 강좌에 대한 어떤 그런 주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리고 어떤 성과라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감히 할 수 없었던 어떤 교양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폐강 그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런 과목들의 어떤 이런 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경험을 방학이동 주민자치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정말 주민 자치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양 강좌 프로그램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교양 강좌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고요. 그걸 넘어서 자치회관이 정말로 주민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바람에서 자치회관 위스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사무국장으로서 이제 역할하시게 될 텐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게 될까요?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되게 이름이 거창한데요. 사실은 이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이제 제대로 안착이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런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발로로 그냥 사무 거창한 이름이긴 하지만 사무국장이라는 명함을 달게 됐고요.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이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은 뭐 특별히 막 엄청 많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이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 그리고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명실공히 주민 대표 기구로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견인차 역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많은 분들은 사실은 지역에 대한 애정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애정 하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그 자치회관까지 같이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옆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사무국장의 역할과 또 빗대어서 가구까지를 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선생님 활동하시면서 주민자치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이요. 하나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마을살이가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마을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내 아이들도 저 되게 그런 많은 분들에게 그런 눈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보호받는 느낌들 그리고 관심받는 그렇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런 여러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가장 큰 매력은 마을에서 제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다. 네. 그래서 재밌다. 네. 네, 가장 중요하죠. 네, 선생님 저희 도시락 TV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도시락에 딱 한 가지만 담을 수 있다면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사람을 담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되게 그 상처도 받지만 위로도 받고 그로 인해서 행복도 느끼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 나 미쳤나 봐. 괜찮습니다, 나 선생님. 미쳤나 봐. 선생님 울면 저도 울어요. 네. 눈물이 나면 자연스럽게 흘려주세요. 진짜. 네. 저는 사람을 담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즐겁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또 행복을 얻기도 하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그 희노애락은 모두 다 사람과 같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도시락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잘 꼭꼭 잘 담아서 가고 싶습니다. 네. 그 저희 임혜정 사무국장님의 인생 도시락에는 사람을 담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소감과 함께 못다한 오늘 인터뷰에서 못다하신 말씀 한마디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되게 긴장했는데요. 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했고요. 지금 방학이동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부분들에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그런 질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뭐든지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기다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니들이 뭐 했어? 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그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거기에 또 힘입어서 더 멋진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어느 분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자치, 우리 동네에 주민자치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 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 라고 하는 정도로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친구 추가를 눌러주세요. 다양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물을 조명하는 도시락TV 시즌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